이런 곳이랑 계약을 하더라도요, 대표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증이 없는데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창업을 한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건의 전세를 중복으로 한다든지 지금처럼 전세 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너입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뉴스를 틀면 그냥 전세 사기가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월세랑 매매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필터링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집을 구할 때요, 사실 매물보다 부동산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매물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고 이 부동산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지 여기랑 거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느끼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솔직한 걸 얘기해 주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나랑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내가 감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믿기 어려우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부동산에서 일한다고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이 둘 다 부동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중개보조원은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중개는 사실 뭐 계약서 쓰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계약서뿐만이 아니라요, 집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집주인과 조율을 하거나 연락을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받는 이런 행위들이 모두 중개에 포함되거든요. 이런 행위를 중개보조원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건요,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작업인데, 서류 작업도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같은 것들이 아니라요, 공인중개사한테 필요한 자료를 뽑아주는 정도의 서류 작업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요, 중개보조원들 중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확인하려면요, 국가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국가공간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부동산 서비스라는 칸이 있어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 쳐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중개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역명이나 주소만 알아도 가능하고요, 중개업소 명만 알아도 되고 등록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어떤 거든지 한 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하면 돼요. 여기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중개업소들이 쭈르륵 나와요. 제가 지금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뭐 등록일자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동산으로 들어가져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중개보조원만 일을 하는 곳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런 곳은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곳이랑 계약을 하더라도요, 대표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증이 없는데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창업을 한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건의 전세를 중복으로 한다든지 지금처럼 전세 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폐업하고 도망가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부동산을 창업을 하게 되면 공제증서라고 해가지고 2억 원까지 보험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건당 2억 원이 아니라요, 한 해 1년 동안 일어났던 그 중개에 대해서 모두 2억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내가 보증금 2억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중개보조원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창업을 한 다음에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에는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나랑 만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상담을 받고 나와 맞는 공인중개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시면요,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서 90% 이상 사람들은요, 책임감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집, 안전한 집을 중개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필터링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꼭 상담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맞는 사람, 그리고 안전하게 내 집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인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물을 구하시면요, 훨씬 안전하게 계약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